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정원 사건을 계기로 학계, 종교계 등 각계의 시국선언과 촛불문화제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권 초기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의 촛불 집회를 연상시키는데요. 당장은 그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조만간 국정조사가 본격 개시되면 그 진상이 하나둘씩 밝혀지겠지만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촛불은 횃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이화여대 시국선언을 주도한 봉우리 총학생회장과 김경래 부총학생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잘 찾아오셨어요? 네, 옆에 건물로 올라가서 약간 길을 잃긴 했지만 그래도 잘 찾아서 그래요. 왔습니다. 이 건물이 A관, B관이 붙어가지고 네. 입구에서 들어오시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아무튼 아침 일찍 시간 내주셔서 두 분 고맙습니다. 질문지 한번 보셨죠? 네. 우리는 이런 얘기도 그냥 막 해요, 그냥. 뭐 질문지를 사전에 주고 받아야 정확한 질문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갑자기 물으면 준비된 답변, 정확한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매체든 서로 질문지를 주고 받으면서 그의 질문에 응당한 답변을 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또 상식이에요. 네. 정치자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을 알긴 어렵죠. 근데 제가 지금 폭로하는 겁니다. 질문지를 주고받았다고. 네. 응당한 것이고요. 자, 좀 쉬운 얘기부터 시작해 말문을 열어볼까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두 분 이름이 재밌군요. 한 분은 순한글이고 또 한 분은 남자 이름 같고요. 이름에 얽힌 일화 같은 거는 없나요? 어때요, 두 분은? 봉우리 씨는 우선. 저는 이름이 우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끼리 같이 있을 때 뭐 우리가 하자, 우리야 뭐 이렇게 할 때 저를 부르는 건지 아니면 진짜 다 같이 하자라는 건지 너무 헷갈려서 꼭 한 번씩 저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확인하기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이름은 아버님이 지으셨나요? 아니요, 외할아버지가 외할아버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어떤 이름에 대해서 아주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릴 때는 좀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성도 특이해서 놀림도 많이 받아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은 점점 이 봉우리라는 의미가 산봉우리처럼 진짜. 네, 어쨌든 우뚝 솟은. 네, 우뚝 솟게 자라라는 의미여서 그런 의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값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직은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분이 이화여대 총학생의 봉우리 총학생회장이고요. 이제 마이크를 옮길 분이 김경래, 내가 할 때 내자랍니다. 올레자가 아니고 부총학생인데요. 부총학생 회장인데요. 김 부총학생 회장은 이름에 얽힌 일화 같은 거 없어요? 저는 워낙 남자 같다 보니까 목소리도 남자 같네. 네, 그래서 좀 이름만 보면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 제가 이름이 한자로 빛날 경자에 능금나무 내자여서 빛나는 사과예요. 그래서 그래요? 되게 독특한 이름이어서 저는 뭐 나름대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능금나무 내자는 어떻게 써요? 나 그거 처음 들어본다. 저도 어떻게 쓰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올레자의 왼쪽에 나무목 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나무 목자가 들어갔어요. 나무 변이 있죠. 나무 변이 들어가면 대략 그 글자는 무슨 나무란 뜻이에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나무목 변에다가 서울시 할 때 시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꽃감시. 꽃감이라는 게 감나무에 들리는 거잖아요. 자, 그런 뜻이에요. 우스개로 드린 얘기고요. 봉우리 총학생회장이 시국선언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갔죠. 네. 근데 그때 김경래 부총학생회장이 자랑스럽다면서 눈물까지 흘렸다는데 사실이에요? 네, 사실입니다. 자랑스러웠어요? 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예. 두 분 사이는 평소에 어때요? 평소에 아무래도 좀 그래도 많은 총학생회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의견 같은 게 많이 충돌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서로 많이 조율하고 또 가장 힘들 때 늘 옆에 있는 건 그래도 부총학생 회장님밖에 없어서 뭔가 많이 좀 충돌이 있지만 또 그만큼 서로 애틋한 그런 그래요? 관계인 것 같아요. 애틋하다는 말은 오해 소지가 있어요. 돈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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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은 우리 봉우리 학생회장은 무용과, 네. 그다음에 김경래 학생회장은 수학교육과인가 그렇죠? 수학과. 네. 수학과요. 학과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총학 선거에서 두 분이 러닝메이트로 만났어요? 11년도에 반값 등록금 촛불이 막 타오를 때 예. 이제 부총학생 회장님은 그 당시 총학생의 집행부원이었고 예. 저는 진짜 그냥 학교를 다니는 일반 학생이었는데 예. 그때 이제 총학생회가 학교에서 삼보일배를 하는 걸 보면서 예. 저도 이제 반값 등록금 연류에 함께하지 못하는 학생으로 되게 부끄러웠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총학생회와 접촉면이 넓어지고 저도 이제 같이 반값 촛불에 나가면서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총학회는 그러면 우리 김경래 부총학생회장이 먼저 시작했는데 자기가 회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평학생이 총학생회장이 됐어요? 근데 저희 총학생회장 언니가 예. 굉장히 정말 일을 열심히 여기서 하시고 언니라 하면은 봉우리 회장을 네. 얘기하는 겁니까? 네, 예. 회장님께서 진짜 일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예. 제가 존경스럽다라고 생각할 정도여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야, 그래도 그거 되게 그 짬밥이 기득권이 있는데 맞아요. 총학에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봉우리 학생회장 고맙지 않아요? 네, 매우 고맙죠. 그죠? 네. 물론 그게 뭐 감투라면 감투고 감투가 아니라면 별것도 아니기도 하지만은 되게 그래도 그런데 총학에도 먼저 입문한 사람이 또 그런 터전도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네. 이쪽이 회장을 하고 그쪽이 부회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엔 두 분 중에서 김경래 부총학생회장이 더 훌륭한 것 같네. 네, 맞아요. 늘 어이구. 정말 아닙니다. 고생은 둘이 같이 예, 하는데 하면서 봉우리 회장은 이번에 경찰 유치장 간 거 처음이죠. 네. 가서 며칠 있었어요. 그래도 꽤 빨리 풀려나서 하루 하루? 있었어요. 보통 아마 48시간 정도 네, 아마 네. 있게 될 겁니다. 유치 강근 기간이. 네, 네. 안에 있으면서 혼자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유치장 안에 보통 여러 명이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이 있던가요? 그때 이제 같이 그 가두 시위 했었던 학생들이 좀 학생들이 같이 들어갔습니까? 이른바 잡범들하고 같이 있었던 건 아니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이지만은.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바깥 소식을 못 들으니까 이 문제가 언론에는 보도가 됐을까라는 고민이 제일 먼저 들었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제가 연행된 거에 대해서 너무 또 이제 총학생회의 행동 방향에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 높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었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그날 저녁에 촛불이 있었는데 예. 이 촛불에 정말 많은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저는 예. 거리에서 시위를 해서 법을 어겼다고 이 유치장 안에 있는데 정말 잘못한 사람들은 저 밖에서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좀 있는 이 이중적인 모습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군요. 되게 할 게 없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 방금 우리 김 부회장은 봉우리 회장이 안에서 저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우려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이 연행되고 난 뒤에 이대생들이 그런 총학에 대한 우려 이런 거는 실제로 어땠어요? 부총학생회장이 좀 얘기해 보세요. 총학생회장님 연행되셨을 때 처음엔 이제 학생분들이 많이 놀라고 예. 진짜 정말 놀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불법 시위가 아니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좀 그 이후에 학생분들께서도 커뮤니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토론이라고 해야 하나? 좀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저희 총학생회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제 입장으로.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가장 좀 토론이 진행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시위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뭐 불법 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거리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건 제가 잡혀간 이유가 시국선을 어디서 했습니까? 시국선은 저희 학교 정문에서 학교에서 했죠. 네. 그걸 하고 난 뒤에 행진을 좀 했군요. 네. 그게 아마 이제 가두 시위가 신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 네. 시위로 생각한 거군요. 네. 예, 자 알겠습니다.
2012년 새해 초에도 디도스 사건으로 시국선을 했던 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근데 이번에는 시국선은 이제 누구 아이디어로 해서 시작이 됐나요? 2012년 디도스 그것도 잠깐 얘기해 주시고요. 예. 그때는 저희가 임기 기간이 아니었고 다른 집행부에서 했군요. 네. 그래서 정확히 그때는 어떤 계기로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 저희가 시국 선언을 하게 된 이유는 우선은 정말 저희 학교 학생들의 요구가 너무나도 높았어요. 네.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소통하는 총학생회라고 공약을 걸고 나와서 이제 저희 개인 연락처로 학생들이 문자라든지 아침부터 특히 부총학생 회장님 카카오톡을 저희가 다 공개를 해놔서 거의 한 20통 가까이 되는 카톡으로 이제 우리 학교가 빨리 시국선언의 이 행렬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굉장히 높아서 저희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김은혜 부총학생회장이 그때 카톡에서 받은 그 워딩을 몇 개 좀 소개해 줘봐요. 대체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이화여대가 좀 앞장서서 이런 문제들에 나섰으면 좋겠다. 뭐 서울대가 그 당시에 시국선언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던 때였는데 조금 이화여대도 좀 자랑스럽게 이런 일들을 같이 선두에서주면 좋겠다. 네. 뭐 실제로 워딩을 제가 좀 찾아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랬군요. 시국선언문은 누가 썼어요? 저희 학교 집행위원장님이 저희가 이제 빨리빨리 학생들한테 오는 물음에 답을 하고 있을 때 빠르게 이제 쓰셔서 초고를 써서 또 많은 분들이 또 회람해서 최종 확정했겠죠. 예. 장문정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에서 대학의 시국선언은 총학의 정치적 중립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데 뭐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죠. 그 주장 자체가 뭐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대 총학 입장은 어때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부총이 하시겠어요? 네. 뭐 어쨌든 이건 저의 개인적 견해는 중립은 없다. 달리는 철도 위에 중립은 없다. 어쨌든 누군가 어떤 사회적인 사안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것이 중립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고요, 조금.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어쨌든 총학생회의 책임 중에 하나로 저는 이런 사회적 문제에 입장을 발표하는 것도 하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 선배님들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큰 시국에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발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대 총학 지도부들은 옛날로 흔히 말하면 운동권 출신들입니까? 어때요? 좀 그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요.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차이가 무엇인지가 저는 사실 조금 고민이 돼요. 질문을 하고 보니까 조금 우문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타겟 또 되게 대학에 다니면서 또 운동에 가담하게 되죠. 어찌 보면 고등학생 때부터 운동을 해서 대학에 들어와서 운동권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다니면서 뭐 시국 현안에 따라서 아니 뭐 좀 옛날에 요순 시대 같으면은 굳이 뭐 학생들이 운동을 할 필요도 없죠. 시국이 그러하지 않으니까 젊은 학도들이 나서는 것인데 주로 이제 이념 논쟁 이런 것이 이제 운동권의 한 근간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대학 총학에서 그런 운동권들이 많이 좀 퇴조를 보이고 일반 학생들 이제 운동 총학을 리드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분도 후자에 속합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일반 학생. 글쎄요. 그래요? 굳이 따지자면은 전자이겠지만, 근데 저희가 총학생이 하는 거는 뭐 저희의 운동적인 그런 것과는 또 별개로 어쨌든 이화여대 학생들을 위해서 총학생을 해보자라고 해서 당선이 된 거였고. 그렇죠, 사실은 본래 두 분은 그 총학 선거 때 대표적으로 낸 공약이 뭐였어요? 대표적으로 낸 건 이제 뭐 등록금 인하 문제라든지 수업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공약은 많았는데 어쨌든 가장 좀 주된 저희 쟁점은 진짜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우리들의 총학생회가 되겠다라는 그런 그래서 저희 총학생회 이름도 우리 이화라고 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자기 이름도 안 내.
그런 얘기도 좀 있긴 한데요. 예. 그래도 학생들의 요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총학생회 그리고 총학생회가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토론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 학생들과 소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좀 학교를 변화시키는 그런 총학생회를 만들겠다고 저희가 했었어요. 그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아주 쌈박한 공약이 혹시 하나 있으면 우리 부총께서 하나 소개해 주세요. 쌈박한 공약이요? 예, 쌈박한 공약. 어떤 총학생회도 내놓지 않은 그런 공약 같은 게 혹시 있었으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저희는 저희 총학생회장께서 그 이화나비라는 동아리를 만드신 전적이 이화나비. 네, 예.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동아리인데요. 아, 이화나비. 네, 이화나비. 난 이화나비 줄 나비. 예, 네. 그 위안부 할머니 네. 그 모임에서 나비 그걸 네, 하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콘서트를 작년에 개최를 하셨었어요. 이화나비 콘서트라고 해서. 예. 네, 그래서 저희 중학생의 공약을 생각을 할 때도 이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중학생회가 좀 앞장서서 콘서트 형식으로 학생분들과 토론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에 예. 그런 콘서트를 개최하는 예. 그런 공약을 넣었습니다. 제가 청취자 게시판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답변하신 동안에 능금나무 내, 야, 이게 나무 목자 밑에다가 볼 시자를 하는 거네. 아, 지금 두 분 지금 대단히 환영이 아주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답변들 너무 깔끔하네요. 질문지 제공님, 올리버님 자랑스럽다 우리나라의 미래 이화여대 화이팅에서부터 부총님 최고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은 달리는 열차에 중립은 없다 명언인 듯. 제가 몇 분만 소개해드립니다만은 추가로 더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번 국정원 사건 규탄 촛불 집회에도 두 분이 연일 나가시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나가셨으면 어려움 같은 건 없어요? 일단 연일 저희가 농활 기간에는 그때는 물론 못 네, 나가셨지만은 못 예, 그 이후에는 좀 이후에 나갈 때 이게 촛불 문화제여서 정말 공연이 많이 열려야 하는데 예. 아무래도 공연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끼와 재능이 있다면 예. 꼭 많이 와서 공연도 해주시고 좀 더 이 촛불 문화제가 풍요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부총한테 묻겠습니다. 촛불문화제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들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설에서도 그랬고 두 분이 어떤 게 불만이에요? 어쨌든 많이 와서 기자분들이 많이 와서 사진도 찍으시고 기사도 쓰시는데 그게 좀 잘 안 나가잖아요. 기사들이 취재는 하는데 보도가 안 된다. 네, 보도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안 나갈까라는 고민들도 많이 있었고 저희가 실제로 지지난주 일요일이었나? 그때는 촛불 집회 이후에 이제 가두 행진은 아니고 짧게 이제 인도 위에서 행진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최루액을 썼었거든요. 교사들이. 예. 저도 사실 집회라던가 이런 참석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인도 위에서 그렇게 최루액 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보도된 게 전혀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론이 좀 사회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좀 하고 있냐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게 취재해서 보도하지 않는다면은 그 취재하러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정탐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분들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시지 않을까. 우리가 그까지 고민해 줘야 됩니까? 독자나 청취자나 시청자가? 당연히 기자가 취재 왔으면은 자기들 처음 올 때도 이건 좀 취재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기자를 내보냈으면은 당연히 그들이 취재한 것은 뭐 내용을 일부 뭐 손을 보거나 보강할 수 있겠지만은 아예 쏙 빼버린다는 자체는 그거는 자신들의 언론이 아닌 그 쓰레기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는다. 27분. 우리 잠시 간추린 뉴스 한두 가지 듣고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는요. 이화여대 봉우리 총학생회장, 김경래 부총학생회장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두 분, 답변하시기 어려움 없죠? 네, 아직까지는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 지금 게시판에 글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두 분에 대해서 아주 격려와
호의의 표시가 댓글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자, 우리 질문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또 계속 합시다. 네. 자, 국정원 사건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도 모시게 된 계기도 이거니까. 국정원 사건이 결국 국정조사로 이어졌는데요. 국정조사에서 향후 어떤 점을 좀 제대로 따지고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각자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이번 국정조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선거 개입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파면 팔수록 뭐 반값 등록금 여론조작, 박원순 시장, 5.18 민주화 운동 이런 전반적인 사회 면에서 대부분 이제 여론 조작을 한 것으로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국정원이 어디까지 좀 여론 조작을 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규명 과정에서 이들의 책임자가 미꾸라지식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꼭 처벌될 수 있도록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이 문제의 가장 핵심 뿌리를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에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지 않나 좀 생각하고 짧고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핵심을 잘 짚어주셨군요. 우리 김경래 부총학생 회장은요? 저는 총학생 회장님의 말에 공감을 제가 할 말을 다 해주셨어요. 좀 더 보태봐요. 그래도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하 동문입니까? 네, 그냥 이하 동문. 너무 말씀 잘해주셨는데 네. 진짜 두 분이 아주 이심전심 같아. 누가 남녀라 그러면 사귄다고 하겠어요. 남자친구 있으십니까? 그래요? 네. 나이로는 어때요, 두 분이? 1살 언니. 총학생 회장님께서 1살 언니세요. 좋습니다. 네. 자, 또 국정원 사건에 이어서 제가 말하는 국정원 사건은 근본적으로 댓글 조작을 통한 아까 우리 총학생 얘기처럼 각종 사안에서의 여론 조작. 일단은 그것을 먼저 제가 국정원 사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이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까지 이어져서 논란이 더 심화된 데다가 급기야 그 대화록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또 국가기록원에 있는 원본 공개까지 이어져서 그것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부총보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언니 제가 하세요, 그럼. 예, 좋아요. 준비한 질문이어가지고요. 그래요? 네, 국정조사 하필이면 딱 첫날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여야 합의로 이게 통과가 되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통과가 되는 과정에서 이 NLL 물타기 작전이 그 통과로 오히려 더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국정조사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가 오히려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두 여야의 전쟁의 도구로서 정쟁의 도구로서 대통령 기록물 보관법인가? 있죠. 이 법을 진짜 법을 만들고 있는 국회에서 법을 마음대로 좀 판단하고 앞으로 이것이 좀 사례가 되어가지고 선례가 되어서 국회에서 계속 자기들의 그런 정치적 좀 입맛에 맞게 법을 위법할 수 있는 좀 그런 계기 좀 선례가 되지 않았나. 안 좋은 선례 특히. 좀 그렇게도 생각하고 또 하나로는 저는 그 과정 NLL 물타기를 계속 보면서 1980년대나 2000년대 들어선 지금이나 정말로 국민들이 요구하고 국민들이 묻고 있는 물음에 이런 정부라든지 국가기구는 거기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신중해야 하는 남북 관계를 계속 이용해서 본질을 흐리고 있는 이 사태에 되게 여전히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바뀌지 않은 모습에 조금 마음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부총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한 보수 단체의 여론조사 대상은 학계라고 하는데요. 에 따르면은 대화록 공개가 잘했다 하는 여론이 한 70%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전제했습니다. 단체가 그런 단체라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대화록 공개가 잘한 것 같아요. 부총께서 보시기에는? 제 생각으로는 잘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법을 그때그때 현안에 맞춰서 해석한다는 것이 참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선례로 남아서 어쨌든
그 기록들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것을 그때그때 이번에는 좀 열어봐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이유로 열어볼 수 있다면은 누가 어느 시민이 법을 지키자고 그렇죠. 생각을 할 것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 아주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되고 있고요. 뭐 여야 할 것 없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혹자는 아주 또 좀 더 강도 높은 목소리로서는 국정원 폐지 주장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각 말씀해 주셔도 좋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셔도 좋고. 네. 국정원이 지금 어쨌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데 실제로 국가 안보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다들 드실 것 같아요. 국가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네. 안보를.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을 선동하고 종북좌파 세력을 막 이렇게 몰아가는데 급급한 국가정보원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실망이 컸었고 예. 드라마에서 나오던 모습과는 너무 다르구나 이런 드라마에서 뭔가 막 되게 멋있게 나오는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지난 안기부 명칭이 바뀌기 전에 안기부 때부터 계속해서 국가정보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가 중간에 막간으로 재밌는 질문 하나 할게요. 김경래 부총은 곽현아 씨 수학과 후배이신가요? 혹시 부총도 나중에 개그우먼 어때요? 이런 질문 어때요? 저는 붙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무대 체질이 아니어서 후배인 거는 맞고? 네.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지금 제가 짬짬이 이 짬을 내서 청취자 게시판을 봐서 전해드리는데 오늘 아주 두 분에 대한 오랜만에 이 스튜디오에 생기가 팍팍 도니까 아주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아주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질문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물어드리겠습니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침해를 했다. 즉 여직원을 2박 3일 동안 감금시켜놨다. 이런 문제를 삼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보세요? 우리 정확 계장께서. 네, 먼저 감금입니까? 네, 감금과 뭐 잠금이다 이런 논쟁이 있긴 한데 예. 아직 명확하게 좀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이 없고 예. 사실 그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명확히 수사를 해서 필요한 것은 밝혀내고 좀 책임을 또다시 물으면 되는데 그것과 좀 별개로 우선 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이 침해됐다라는 그런 논리로 좀 애초에 12년도에 선거 당시에 국민들이 댓글 조작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것을 해명하려고 했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예. 인권 침해를 했다라는 것만 좀 대답하는 거에 있어서 두 가지를 좀 같이 보아야 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로는 좀 이 새누리당이 정말로 이 여직원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문제시하는 게 얼마나 그게 진정성이 있는지를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윤창중 사건과 예. 국정원 여직원 지금 네, 인권 침해 문제 두 가지 사건 사실 새누리당에서 내부에서 잘못을 저지른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쉬쉬하고 예. 계속 덮으려고 하지만 여직원의 이 인권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노발대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여직원의 인권 침해에 새누리당이 분노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는 그 진정성에 다시 한번 좀 의문이 듭니다. 그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윤창중 사건, 윤창중은 물론 새나라당 소속이 아니라 청와대 소속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두 개의 맥락을 같이 연결시킬 만한 사안이긴 해요. 네. 만약 그때 그 현장에 왔던 그 경찰이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아닙니까? 여성 아닙니까? 네. 만약 그때 밖에서 누군가가 못이라도 쳤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그거는 진짜 감금이죠, 그죠? 근데 밖에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문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했는데 안에서 안 열어줬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그죠. 네. 그 현장에 만약 뭐 민주당 당직자들만 있었으면 누가 보면 뭐 조작이다 할 테니만 경찰관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그리고 또 그분이 또 여성이고, 그리고 또 밖에서 안에 대해서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걸 감금이라면은, 그게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이번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모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총은 이 말에 공감합니까?
공감하기가 좀 힘들죠. 어쨌든 한 나라를 책임지시는 대통령님께서 예. 이 문제는 내가 모르니 나한테 묻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좀 되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예. 또 실제로 문제를 모르시다고 하시더라도 이 문제에 가장 책임 있게 앞장서서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분이 저는 대통령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국가정보원이 또 정부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도 촛불 집회 갔었나요? 네, 같습니다. 우리 킹초님이 어제 촛불 집회 때 연글 너무 잘 들었어요. 이런 정말 요즘 아주 지금 방학했죠? 네. 방학해서 더욱 좋구나. 뭘 하시기에. 요즘 여름 방학 계획은 두 분은 어때요? 질문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름방학 계획은 우선은 총학생회 집행부 친구들과 총학생회의 방향 이런 예. 거에 대해서 같이 좀 세미나를 하는 그런 자리와 또 저희 학교 또 내부 요구한 사안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단대 대표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제 저희가 2학기 때도 학교와 학생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그런 자리를 준비해야 돼서 계속 그런 걸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휴가는 하루도 안 가고 그것만 개인적으로 쉬는 휴가 기간 좀 없습니까? 네, 좀 잡아보려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휴가 부총은 어때요? 저도 뭐 스케줄이 항상 똑같은데 바늘과 실이죠? 네. 휴가는 한 이틀 정도? 이틀 정도? 네. 근데 여름 휴가는 한 2달 되잖아요. 그런데 겨우 이틀밖에 안 쉬고 하긴 농아를 얼마나 다녀오셨어요? 7박 8일 다녀왔어요. 어디로요? 전북 군산이요. 저도 뭐 대학 때 농활도 가보긴 했습니다만 이미 그게 제가 학번이 7, 8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한 30년이 넘어가지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농촌 풍경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요즘은 농활 나가면은 농촌에 계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반응이 어때요? 하도 오래돼서 제가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좀 들어갔었던 마을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진 않고 오히려 집만 이제 그쪽에 있고 다시 이제 일을 나가시고 대부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전통 농촌은 아니었군요. 네네. 그럼 거기서 뭘 하셨어요? 저희는 계속 감자만 캤습니다. 4일 동안 감자밭에서 감자밭 오면서 한 바가지 얻어왔습니까? 거기서 이제 저희가 호미로 캐다 보니까 잘못 찍은 감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상처가 났군요. 상처가 난 감자들. 상품 가치는 없다.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열심히 먹었습니다. 먹은 걸로 상품 선물 다 받아왔군요. 네. 그러면요. 자, 또 이것저것 좀 해봅니다. 요즘 이런 지적이 있어요. 두 분과 같이 이런 시대 상황이나 우리 시국 현안에 대해서도 물론 또 뭐 총학에 또 간부시니까 그러시기는 하겠지만은 이런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도 많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물론 뭐 진학이나 취업 문제가 개인사적으로는 중요하고 또 그것이 워낙 어려우니까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도 생각이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이런 전제하에서도 이런 시국 현안이나 주변에 좀 무관심하다 이런 조금 비판이란 비판, 지적이란 지적이 있는데 이런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 총학부터 먼저 말씀해 보세요. 먼저 저는 어머니가 386 세대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움직이지 않는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제가 듣기에는 사실 기성세대로서 약간 저희를 비판하시고 이랬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섭섭하기도 했고 어쩌면 진짜 지금 저희 청년들이 이런 사회 문제에 무관심할 수 있는 건 진짜 저는 사회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건데 정말 386 세대를 거치시고 이제 그때 한참 학생 운동을 점령하셨던 분들에게는 저희가 너무나도 한심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되게 섭섭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번에 국정원 사건을 보면서 여전히 청년 학생들은 좀 행동하는 양심과 실천하는 지성을 갖고 있다.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시국선언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화인들을 좀 보면서 참 놀랍다. 나도 그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그죠? 부총은 의견이 어때요? 이런 비판이나 지적에 대해서. 네, 저도 어쨌든 학생분들이 지금 구조적으로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에게 빨리 시국선언 하라고 해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예. 정말 자랑스럽거든요. 저희 이화여대에 이런 학생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게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어쨌든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더 앞장서서 책임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저희가 뭐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하자면요. 물론 이제 어른들이 이 주도해서 제도를 계획하거나 또 세상을 바꾸는 것도 많지만은 우리 젊은이들이 끓는 피의 청년들이 나서서 세상을 바꾸거나 불의에 한가한 사례가 우리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아요. 네. 일제 때는 광주 학생 의거라고 하는 걸 학생들이 주도한 의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4.19 그 이승만의 그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마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온 이 3.15 부정선거의 그 한가하는 학생들의 시위, 물론 뭐 일반 군중들도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네. 그 다음에 가깝게는 우리 87년 60항쟁이라든지, 뭐 5.18이야 광주 시민 전체가 참여했으니까 꼭 젊은이들만이라고, 물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했겠지만은 주축은 아니었다고 봐요. 네. 주축은 시민이었다고 보는 게 옳을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1926년 광주 학생의거, 1960년 4.19 혁명, 1987년 60항쟁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젊은이들이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피를 뿌리고 희생을 치르면서 시대의 불의와 맞서왔다. 이런 우리의 자랑스러운 청년 학도들이 있고 또 선배 학도들이 있었어요. 다만 이제 뭐 근자에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서 워낙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또 뭐 4대강 살린다고 23조를 땅에 갖다 파묻기도 했지만은 그러면서 어쨌든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런 고용의 불안정, 일자리 감소 이런 것들이 청년들 옥죄고 있다는 것은 아까 우리 봉우리 회장 말씀처럼 이 시대의 구조적인 것이긴 해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청년들에게는 또 그런 이런 나라가 어지럽고 세상에 불의가 세상을 지배할 때는 또 나서서 네. 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그죠? 네, 뭐 네, 그런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불만이나 이런 건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진 않죠. 대신 이제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몇 분들은 또 여러분들처럼 나서서 또 이렇게 또 깃발을 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래서 이번에 대학가의 시국선언 대단히 놀랍고 또 고맙고 뭐 저는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내 문제 하나 물어볼게요. 김한란 동상 이거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는데 지금 본관 앞에 있잖아요. 네. 청동상인데 오래돼서 아주 이제 뭐 보기도 좀 그럴 정도로 오래됐는데 이거 헐자고 여러분들 한참 위에 선배들 때부터 헐자 논란 해왔어요. 90대 중반부터 벌써 뭐 10년도 넘은 일인데 최근에 한 번 논란이 된 적 있죠. 네. 총학에서 뭐 메모 붙이고 이렇게 해서 사진도 봤는데 그죠? 네. 지금 어때요? 이게 지금 철거 운동이 좀 지속적입니까? 단발적입니까? 먼저 이 철거 운동은 사실 총학생이 주도하래 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까? 네, 전 그래서 진짜 저희 학교가 더 자랑스러운데 예, 말씀해 주세요. 학생들끼리 이제 커뮤니티 상에서 예. 정말 이 김한란 동상이 우리 학교에 좀 부끄러운 역사다. 예. 이 김한란 동상이 철거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져서 예. 학생들끼리 이제 퍼포먼스를 그럼 준비해 보자라고 해서 맨 처음에 이제 포스트잇 붙이기를 하루 글쎄요. 날짜를 잡아서 붙이고 좀 단발적으로 이제 그 다음 주에 사실 비행기 날리기 이런 거를 좀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좀 너무 완강하게 학생들을 막고 김한란 동상 앞에 이제 막 꽃바구니 같은 걸 설치하면서 학생들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학생들을 모아서 포스트잇을 붙이자 비행기를 날리자라고 한 학생들의 또 어떻게 신분은 학교가 알아내가지고 예. 따로 교수님 면담을 들어가고 학생들한테 실제적인 좀 압박이 가해지면서 좀 지금은 학생분들의 자체적으로 계속 운동이 이어지긴 어려울 것 같고 예. 이후에 좀 학기가 시작되고 저희 총학생회에서도 학생들의 요구가 계속 높아진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총학생회 사안으로 가져가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충 시간이 되어 가지고요. 끝으로
끝마디 말씀은 우리 부총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대 총학의 활동 계획 같은 게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당분간은 이 국정원 촛불이라던가 지금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목소리도 내고 예.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에 이제 저희 총학생회에서도 많이 다지는 시간을 가진 후에 2학기 때 뭐 콘서트라던가 많은 활동들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이화여대 봉우리 총학생회장 김경래 부총학생회장과 함께했습니다. 협동조합 업무 주무부처를 묻는 퀴즈 정답은 1번 재정기획부였습니다. 줄여서 기재부죠. 지금은 협동조합을 견제하고 또 감시할 이런 때가 아니라 격려하고 지원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배우리 총학생회장께서 오늘 스튜디오를 나서면서 신청곡을 한 곡 남겼는데요. 꽃다지의 주문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되어야 해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